2019년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생에 한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한국은 세계에 희망을 줄 나라입니다. 만약 이 말과 400년 전 정감록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동방의 등불이 서방을 비추리라. 잠시 후 당신은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선택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2019년 가을 인도 다람살라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달라이 라마께서 거주하시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중심지죠. 차가운 히말라야, 바람이 불어오는 새벽이었어요. 저는 다른 한국인 신도들과 함께 사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기둥들이 웅장하게 서 있고 향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달라이 라마께서 법좌에 앉으셨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수백 명의 신도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통역사가 옆에서 한국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이번 생에서 나는 한국과 중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옆에 앉은 다른 한국인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분열된 땅에서 화합을 이루어낼 때 그것은 인류 전체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법회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어요. 하얀 눈으로 덮인 봉우리들이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예언이 있단다. 언젠가 이 땅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했어. 당시엔 그냥 예시하기로만 들었었는데 지금 달라이 라마의 말씀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그날의 일을 적었어요. 달라이 라마의 말씀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인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그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니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옛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죠. 그 중에서도 제일 소중히 여기셨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정감록이었습니다. 챕터 2점, 고서의 불빛. 그날 밤 저는 촛불을 켜고 정감록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이 책은 전등으로 보면 안 된다. 촛불로 봐야 옛 선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한지로 만든 책장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수백 년 된 먹글씨가 촛불 아래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십승지 중에 한국이 있고 재난 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라. 이 글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달라이 라마께서 하신 말씀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우연일 수가 없었죠. 저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눈에 박혔어요. 정도령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세계를 밝히리라. 손이 떨렸습니다. 책을 잡고 있던 손에서 땀이 났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수백 년 전에 쓰인 이 예언이 지금 달라이 라마의 말씀과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어요. 촛불도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일에 휘말리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읽어보니 정감록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말세에는 혼란이 극에 달하지만 그 후에 성인이 나타나 새로운 질서를 세우리라. 그 땅은 바로 동방의 작은 나라이니 그곳에서 인류의 희망이 시작되리라.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너무 현실적이었거든요. 너무 지금의 상황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멀리 북쪽으로는 분단선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졌어요. 그 선 너머에는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데도 만날 수 없는 현실 말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감록은 그냥 예언서가 아니야. 우리 민족의 희망이 담긴 책이지. 언젠가는 이 예언이 현실이 될 거야. 할아버지는 늘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저는 그냥 할아버지의 바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책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끝까지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동방의 등불이 서방을 비추리라. 그때 온 세상이 하나가 되고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죠. 저는 수첩을 꺼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말씀과 정감록의 내용을 나란히 적어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달라이 라마는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정감록도 말하고 있었어요.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세계를 밝힐 거라고. 두 분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시대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예언을 읽는 자는 스스로가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하리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깨달은 자가 먼저 행동해야 하리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달라이 라마를 만난 것도 정감록을 다시 읽게 된 것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촛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돌고 돌았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알아봐야겠다고. 정감록 말고도
다른 예언서들을 찾아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챕터 3. 과거의 기록.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점가로 향했습니다. 인사동 골목길을 걸으며 오래된 고서점들을 하나씩 들렀어요. 먼지 냄새가 나는 책들 사이에서 격암유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점에서 드디어 찾았어요. 낡은 격암유록이 서가 한 구석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책을 집어들었죠. 이 책을 찾으시는 분이 있을 줄 몰랐네요.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책에 관심이 없거든요.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달라이 라마를 만나고 나서 우리나라 예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서점 주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격암유록은 정말 신기한 책이에요.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 심지어 분단까지 다 예언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곧바로 격암유록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동방에 큰 시련이 닥치리라. 왜군이 바다를 건너오고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르리라. 임진왜란을 정확히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이런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더 읽어보니 이런 구절도 있었어요. 일본이 이 땅을 삼키려 하리라. 36세 동안 우리 글자를 빼앗고 우리 이름을 바꾸려 하리라. 정확히 일제강점기 36년을 가리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분단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 서로 총을 겨누리라.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리라. 하지만 이는 더 큰 통합을 위한 시련이니라. 저는 책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단의 현실이 새삼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격암유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세에는 혼란이 극에 달하지만 그 후에 성인이 나타나리라. 동방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온 세상이 평화를 얻으리라. 이 부분을 읽으며 저는 정감록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예언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련 후에 구원이 온다고,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달라이 라마의 말씀, 정감록, 격암유록의 공통점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첫째, 모두 한국의 특별한 역할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시련 후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셋째, 그 변화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문화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북한 핵실험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남북관계 경세, 사회 갈등, 경제적 어려움까지 온통 어두운 소식뿐이었습니다. 예언서들은 희망을 말하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암울할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격암유록을 다시 펼쳐봤어요.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절망이 클수록 희망도 크리라. 깨달은 자는 포기하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들이 바로 예언서에서 말하는 시련의 시간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시련이 끝나면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북쪽을 바라봤어요. 분단선 너머에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 모든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챕터 4점. 현실의 그림자.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예언서들이 아무리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도 현실은 너무 냉혹했거든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청와대에서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한 핵실험 강행, 남북 관계 최악으로 치달아.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저는 리모컨을 누르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사회 갈등 심화, 세대 간 소통 단절 심각.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였어요. 온통 어두운 소식뿐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저는 결국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뉴스 보면 너무 우울해져요. 아이들 미래가 정말 걱정돼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하나둘 해외로 떠나고 있었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서 격아뮤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희망적인 예언들을 다시 읽어봤지만 현실과의 괴리감만 더 커졌어요. 정말 이 나라가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통일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등만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달라이 라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까요? 저는 인터넷을 켜서 한국에 대한 외국 뉴스들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북한과의 갈등, 사회 문제들에 대한 기사였어요. 긍정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 동북아 평화 위협, 한국 사회 양극화 심화, 미래 전망 어두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희망의 나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 요소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감록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예언이라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돌고 돌았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예언서들이 말하는 희망찬 미래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옛사람들의 소망에 불과한 걸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실은 너무 무거웠고 희망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회의적이 되어 갔어요. 예언서들을 읽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헛된 꿈일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달라이 라마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9년 11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서울을 방문하신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법회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잠실 체육관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앞쪽 좌석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후 2시 달라이 라마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붉은 가사를 입으신 모습이 여전히 온화해 보였어요. 수천 명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형제자매 여러분. 달라이 라마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통역사가 바로 한국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희망이 어디에 있냐고 말이죠.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과 교육, 연민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요. 달라이 라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매우 특별한 나라입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분단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서 더욱 화합의 소중함을 아는 민족입니다. 시련을 통해 지혜를 얻은 민족이죠. 주변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두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체육관 전체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 순간 저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정도령이나 구세주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통일과 화해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말씀은 계속되었어요. 어려움이 클수록 기회도 큽니다. 지금의 시련은 더 큰 발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현실만 보고 절망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가족이 바뀝니다. 가족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죠. 사회가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부터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뀌면 세계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벅찼거든요. 지금까지의 회의감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같은 풍경인데도 다르게 보였어요. 사람들의 얼굴도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새로웠어요.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희망차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요? 달라이 라마께서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감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같은 글인데도 다르게 읽혔어요.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예언서들이 말하는 구원자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힘이 모여서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제가 먼저 변화의 씨앗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법회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정감록과 겨감유록을 다시 읽어봤어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정도령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리라.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도령이 특별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두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정도령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겨감유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성인이 나타나 새로운 질서를 세우리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인이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새로운 관점으로 정리해 봤어요. 수첩에 적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구원자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 둘째, 그 집단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다. 셋째, 변화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희망을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부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변화였던 거예요. 저는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분열이 아니라 조화, 갈등이 아니라 통합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단도 마찬가지일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통일도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거지. 그 순간 예언서들의 진정한 메시지가 보였어요.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그 구원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겨감유록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봤어요. 깨달은 자는 포기하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라. 바로 이거였어요.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달라이 라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랑과 교육, 연민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내 주변 사람들부터 사랑하고 배우고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잠깐 와봐요. 왜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예언서들이 말하는 구원자가 누군지 알겠어요. 누군데요? 바로 우리예요. 당신과 저,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요.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명의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바뀔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기네요.
맞아요.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예언만 읽고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웃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 희망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 교수로 임용된 거예요. 제가 겪은 경험들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강의 날,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며 설렜어요. 칠판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한국 부분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갖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저는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라고요.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된 나라가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세계 지도에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분단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갈등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화해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칠판에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고문서인 정감록과 격암유록을 보면 동방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라이 라마의 메시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두 메시지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한국이 분열의 상징에서 화합의 심장으로 변화할 때 그것이 전 인류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여학생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역사를 보세요. 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지만 독립을 이뤄냈죠.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발전을 이뤘고 군사독재를 민주주의로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어요. 그런데 왜 통일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 그것은 전 세계에 새로운 평화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도의 분단선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 선이 사라지는 날, 한국은 세계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는 모범 사례가 되는 거죠. 한 남학생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세대가 그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기뻤어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언서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세상이에요. 저는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평화의 사자가 되고 화합의 전도사가 될 때 한국은 정말로 세계의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편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갈등보다는 대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뿌듯했어요.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었거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학생들이 한국의 진짜 가능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서재에 앉아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는 모범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달라이 라마의 예언과 우리 조상들의 예언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 교수로 임용된 거예요. 제가 겪은 경험들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강의 날,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며 설렜어요. 칠판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한국 부분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갖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저는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라고요.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된 나라가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세계 지도에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분단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갈등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화해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칠판에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고문서인 정감록과 격암유록을 보면 동방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라이 라마의 메시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두 메시지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한국이 분열의 상징에서 화합의 심장으로 변화할 때 그것이 전 인류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여학생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역사를 보세요. 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지만 독립을 이뤄냈죠.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발전을 이뤘고 군사독재를 민주주의로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어요. 그런데 왜 통일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 그것은 전 세계에 새로운 평화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도의 분단선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 선이 사라지는 날, 한국은 세계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는 모범 사례가 되는 거죠. 한 남학생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세대가 그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기뻤어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언서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세상이에요. 저는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평화의 사자가 되고 화합의 전도사가 될 때 한국은 정말로 세계의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편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갈등보다는 대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뿌듯했어요.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었거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학생들이 한국의 진짜 가능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서재에 앉아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는 모범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달라이 라마의 예언과 우리 조상들의 예언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